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자, 휴장일을 앞둔 2월달 마지막 거래를 드디어 잘 보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내일 휴장이고요. 휴장일을 앞두고 우리가 좀 불안한 요소가 있어요. 일단 오늘 밤 29일에 미국의 PCE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내일 시장은 미국은 열리니까 목요일, 금요일 시장 분을 우리가 한 번에 반영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반영을 합니다. 거기다가 주말까지 끼고 있어가지고 변동성을 자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의 시세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위로 강하게 시세 봤던지 하방으로 강하게 누르던지 둘 중 하나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뚜껑은 열어봐야겠죠. 오늘 아침에 브리핑입니다. 다른 부분은 없고요.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와, 지금 미국 증시가 미친 듯이 올라가지고 뭐 버블이다, 과열이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아니면 야, 엔비디아 실적이 그렇게 좋다더라. 지금 AI가 대세다. 비트코인도 사상 최대로 가는데 이거 증시라고 못 갈 거 있냐? 막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죠. 그런데 이런 의견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시장이 좋을 것 같은데,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만으로 그렇구나,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다만 과열의 느낌이 있다고 판단이 본인 스스로가 된다고 하면은 리스크 관리는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본인의 기준과 판단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옹기와 냉기에 대한 한쪽으로 치우친 쏠림 있는 판단을 언론이나 언행으로 쫓지 않는 대응의 영역으로 적정히 이어가 보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휘둘리지 마시고 언론이나 누군가가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보다 본인이 판단하는 판단으로 그거에 대한 대응의 영역을 준비를 잘 해놓으면 될 것 같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미증시는 별거 없었습니다. 기술주 전반으로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고, 애플가가 사업 중단한다는 소식에 테슬라가 반사수의 기대감 이런 거랑, 그리고 리튬 가격이 반등했거든요. 리튬 가격 반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기차 업종, 자동차 업종 자체가 강세를 보인 날이었다, 어제는. 그래서 기술주가 쉬고 있기 때문에 반사적인 수급이 들어간 게 테슬라 수급에 대한 가장 큰 재료라고 했다. 결국에는 기술주가 점점 야, 이거 좀 비싼데, 야, 이거 좀 어디 저렴하고 좋은 주식 없나? 라고 고개를 돌려봤더니 야, 테슬라가 200불 아래 되게 좋아, 가격이. 이런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드린 부분 중에 제일 강조한 게 뭐였죠? 바로 연준의 목소리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취해 있어가지고 투자자들이 연준의 목소리를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근데 지금 점점 나오고 있는 얘기가, 지난주에는 연준의 제퍼슨 부의장과 밀러 의원이 야, 이거 금리 좀 유지해야 될 것 같다, 고금리로 상당히 부담스럽다, 지금은 금리 인하는 야, 절대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런데도 시장은 멀쩡했고, 또 어제는 콜린스 버스턴 총재, 그리고 라파엘 버스틱 애틀란타 총재, 그리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중립적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비둘기파에 가까운 분들인데, 이분들조차도 상반기에 야, 금리 인하 이거 맞냐? 이런 식으로 뉘앙스 풍기고 있거든요. 어제 보험원 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맵하긴 해요. 근데 갑자기 금리 인상 얘기까지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연준의 목소리가 야, 이거 너무 경제 상황이 좋기도 좋고, 어제 심지어 GDP 지표까지 너무 좋았잖아요. GDP까지 좋게 나와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빨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거 고금리인데도 시장이 너무 좋다, 지금 경제가 너무 좋은데 이거 우리 고금리 좀 유지해가지고 확실하게 이 기회에 인플레나 잡아가자, 이런 뉘앙스거든요. 그래서 참, 미국은 진짜 우리나라와 온도차이가 심하긴 하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 들어보겠고, 다만 이런 연준의 목소리가 이제 시장 참여자들에게 우려감으로 다가오면은 시장에서는 거품 찾기에 나설 거예요. 평소에는 뭐 쳐다보지도 않던 이 거품을 찾아서 결국엔 야, 버블인데 야, 무선대 하면서 엑시트를 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급작스럽게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가 있거든요. 일단 지금까지는 물린 사람은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모두가 차익인데 사람들이 차익을 먹을 때는 이걸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참고 있는데 누군가가 차익 시도해서 쿵 하고 늘리면 연쇄적으로 가다다다다 늘릴 수가 있다는 거. 그것까지 제가 예전 가을에는 미국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았으면 이번에는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급격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이거 모노파동이라고 하는데 이건 복합이라고 하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이런 식으로 빠졌으면 요번에는 모노로 미끄럼틀 타듯이 이렇게 빠질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 꼭 여러분이 알면서 미국 시장 체크포인트로 우리가 가져간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또 이런 리스크 관리한다고 해서 현금을 만들기는 해요. 근데 3, 4일 동안 이 현금 갖고 있으면은 이제 몸에서 사리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 3, 4 거래를 들고 있으면 야, 저거 좋아 보이는데 뭐 사. 잠깐만 살까? 하고 영원히 물려있죠. 잠깐만 살까? 하고 한 달, 두 달 물려있고, 그리고 하락장 그대로 얻어맞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요거 3, 4거래일 동안 쥐고 있으려고 현금 만드신 거 아니잖아요. 현금을 만드셨으면은 결국엔 이 만든 목적에 맞춰서 사용하면 됩니다. 내가 현금을 만든 목적은 시장이 버블이 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조정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 조정과 버블에 대한 내 계좌를 지키기 위함이다. 그럼 그렇게 사용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만든 현금은 버블이 터질 때 사용하는 게 맞는 거라는 거. 이거 꼭 강조드립니다. 현금도 여러분 손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 두셨으면요. 그리고 어젯밤 미국의 GDP 발표 이것도 얘기했고 오늘은 PCE 발표. 체크 포인트는 컨센서스 부합이 문제가 아니라 컨센서스 자체가 최근 들어 최고의 상향 컨센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보기엔 오늘 PCE가 컨센 부합으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컨센 부합으로 하면 순간적으로 탁 튈 수 있겠죠. 근데 이내 야 이거 그래도 PC가 너무 높은데? 야 컨센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니야? 질질질질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센 이하로 나와줘야 돼요. 확실하게. 이거까지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시장의 휴장 이런 거 좀 부담스럽다 뭐 이런 얘기 드렸고 현재 구간에는 꼭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의견 드려본다. 다음 주에 뭐 올라가면 좋지만 이거 내려가면 어떡할 겁니까? 누가 압니까 이 정답을요? 근데 올라가면 당연히 문제가 안 되죠. 내려가면 어떡할 거냐고요. 올라가면은 현금 가지고 있는 걸로 조금 늦게 출발하는 거 그대로 쫓아가면 됩니다. 기회가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내려오는 거 속수무책이란 말이에요. 이런 리스크 관리에 대한 거 계속해서 강조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비트코인이 뭐 사상 최고가 8.800만 원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증시랑 코인 시장 간에 유동성이 뺏길 수 있다. 근데 제가 보기 그건 아니고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오히려 좋아질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 시세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증시나 지금 이렇게 비빌기고 있지 글로벌 증시는 최고치거든요. 그럼 비트코인이랑 키높이가 맞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만 미친 듯이 간다 그런 거 아니고요. 증시랑 키 맞추기 해가지고 위험 자산의 템포에 맞춰서 오르고 있다. 우리 증시가 못 올라가고 있다. 이게 맞는 겁니다. 결론은 시장이 거품이든 아니든 그에 맞춰 리스크 관리를 하면 된다. 그 리스크 관리는 다른 어느 때도 아닌 지금 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밤에 나오는데 은원 소비자 지출 물가지수 특히나 이거 요게 0.4%에서 조금 더 내려와야 되거든요. 0.3%만 나와도 될 것 같은데 과연 뚜껑이 어떻게 열릴지 그리고 신규 수록 수당 정코수 요것도 걸려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의 경기 지표로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요 최근에 좀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바이오가 올라가는 거 보고서 여러분 바이오는요 3월 중순 넘어서 결산 시즌 이때 가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요거 그래도 3분의 2 정도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2월 중순부터 이야기 드린 게 한 달만 있다가 하세요. 그런데 2월 중하순에 알테후진이 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그 따라서 뭐 레오겐도 살짝 튀고 AB에 튀고 뭐 HAB도 여전히 좀 좋은 성과를 보였죠 1월달에. 또 셀트리온도 그저께 많이 튀었잖아요 10%씩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니 파제님 이제 바이오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이오 어떻게 보시나요? 제 답은 정해져 있는데 제가 콘텐츠에서 지속적으로 얘기 드렸는데 바이오 안 한다고 3월 중순까지. 왜? 사고가 날 수 있어서. 어제도 제가 굳이 캡처해서 보여드렸는데 어제는 펩트론이 사고 쳤잖아요. 그래서 기관이랑 외국인이 동시에 매도가 나왔죠. 이게 풍문으로 그냥 야 이거 별거 아닙니다. 회사 측에서도 부인을 적극적으로 하고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이미 엑시트했다가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사면 그만이에요. 기관이랑 외국인이요. 그럼 뭐죠? 바로 수급이 꼬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앞타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거 빠질 때 관찰을 조금 했어요. 그런데 이유를 몰라요. 그냥 시세가 빠집니다. 무언가 흔히 말하는 찌라시라고 하는 풍문 요런 것들로 요런 소문과 풍문으로 하락이 나온 거다. 요런 사고가 나는 것들이 비단 내가 안 갖고 있어서 다행이다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디서? 바이오에서. 그나마 앞타바이오나 페트론이 영향력이 크게 없다 보니까는 덜했던 건데 예전에 차바이오가 한번 감사 의견 한정 받으면서 시장 전체가 휘청거린 적이 있거든요. 2018년입니다. 날짜도 기억해요. 3월 20일. 왜냐면 저도 그때 바이오 들고 있었거든요. 차바이오 정도 되는 기업이 휘청거리니까 한번 호카닥호카닥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3월 감사 시즌까지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자꾸 기대감 너무 큰 것 같아요. 셀트리온, nem시마, SC 저도 좋은 거 압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이거 진펜트라 어제 제가 뉴스까지 짚어오면서 이제 첫 물량 선적했다. 3월 중순부터 판매가 시작이 된다. 출시는 이제 오늘 밤부터 하죠. 이거 근데 사실 누가 모르는 사람 있나요? 셀트리온을 공부 조금만 한 사람이면 새로운 사실이 있냐는 거죠. 다 알고 있는 사실은 뭐죠? 증시에서는요 조금 매력도가 떨어져요. 신선도가 떨어지는 재료다. 이미 다 주가에 녹아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을 지금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건 뭐였죠? 셀트리온은 바이오가 아니라고 이제 헬스케어다. 바이오의 관점으로 보면은 큰 코 다칠 수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이거 추종 매매 가지고 어제나 그저께 마지막 분에 붙은 사람들 죄다 물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셀트리온 제약은 조금 그런데 셀트리온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셀트리온은 그래도 요번 한 해에 50% 이상은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아니고 진짜로 실적 개선. 즉, 이 실적 개선 기대감을 볼 수 있는 건 뭐죠? 미국의 침투율.
상당히 기대되긴 합니다. 왜냐면 유럽에서도 이미 램시마가 지금 다 먹고 있잖아요. SC도 그렇고 IV 제형도 그렇고 다 먹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 들어가면 그렇게 못 먹겠습니까? 이미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침투 속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올 거예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진짜로 그냥 마냥 바이오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삼성 바이오나 SK 바이오팜 같이 이런 종목들을 보는 시선으로 봐야 된다. 실제로 SK 바이오팜의 세노바메이트 뇌전증 치료제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FDA 3상을 뚫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상장해서 SK에서 직판을 합니다. 한 3년 정도 고생을 했어요. 물론 코로나도 껴있기도 했는데 요거 시장 침투시키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다고요. 물론 셀트리온 같은 경우 침투력이 SK보다는 훨씬 빠르겠죠. 근데 셀트리온 자체도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통해 가지고 직판 체제를 구축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침투율도 봐야 돼요. 마냥 긍정적으로만 보면은 큰 코 다칠 수 있다. 지금 시장이 좋기 때문에 꼭 셀트리온을 사가지고 50% 제가 수익률 기대된다고 했는데 꼭 셀트리온에서 수익 50% 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다른 쪽에서도 50% 수익 낼 수 있으면 다른 거 사도 되는 거 아닌가요? 꼭 너무 종목을 사랑하지 마시라. 저도 엔킨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1차 파동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지 않아요, 종목을요. 종목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 번 남는 거 없습니다. 30만원에 10주를 팔잖아요? 그러면 300만원이 들어오잖아요, 우리한테? 그런데 주식 보유기간이 1년이든 하루든 30만원짜리 주식을 10주를 팔았어요. 300만원 들어온 거는 1년 갖고 있던 사람이나 하루 갖고 있던 사람이나 똑같이 300만원 줍니다. 내가 더 오래 갖고 있고, 내가 더 이 회사 잘한다고, 내가 이 회사에 대해 애착을 갖고 있다고. 더 주는 거 없어요, 여러분. 뭐, 주식 투자로서 주주 투자 마인드라고 하면 그것도 할 말은 없습니다. 난 장기 투자자니까. 근데 그건 모르겠는데, 적어도 보유한 사람이 아니라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너무 샀다 팔았다 하는 입장에서 좋아하지 마시라.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또 이런 사고가 셀트리온에서는 안 나겠지만 바이오 내에서 종종 날 수가 있다는 거. 바이오가 뭐 좋아 보이긴 한데 엄청 좋나요? 오늘도 알테오젠 결국엔 제가 얘기했던 18만원까지 못 갔지만 18만원에서 20만원 언저리 제가 계산하기엔 요 정도였거든요. 요 정도면 좀 적당하다. 그러면서 투자 경고 상태에서도 좋은 시세 보였다가 눌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너무 뜨겁습니다. 뜨거워요. 너무 뜨거우면 조금 식힐 필요가 있어요. 식힌 다음에 다시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HLB가 올랐는데 이거 뭐 재료가 있다기보다는 뭐냐면 최근에 미국의 바이오테크 ETF가 제가 얘기 드렸듯이 이렇게 있어서 이게 상단 벽이 막혀 있었거든요. 여기 딱 막혀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똑같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ETF가 뚫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바이오도 한번 뚫기 시도를 한 게 아닌가. 우리나라 증시도 상단에 걸려 있었는데 이게 바이오 업종 지수거든요. 미국도 상단에 걸려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제 이렇게 뚫어냈습니다. 바이킹 테라피틱스라는 종목이 이제 비만 당뇨 치료제에서 성과를 거둬가지고 120% 상승하면서 훈풍이 불었거든요. 그때 뭐 넥타 바이오사이언스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시대 보이면서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실렸다. 그러나 금리 스탠스가 배제된 상태에서 시세였습니다. 그래서 금리 스탠스가 다시 한번 압박을 받는다? 그러면은 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구간에도 들어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그리고 어제 이야기 드린 내용 중에 에코프로 액면분할, 에코프로 BM의 코스피 이전 그보다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있다. 뭐죠, 여러분? 바로 리튬 가격입니다. 이거 액면 분할한다고 올라가고요. 코스피 이전하고 올라간다? 그런 게 아니라요. 진짜로 좋아지고 있어요. 뭐가? 양극재 기업들이요. 자, 이게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 처박혀 있다가 석 달이 지나서 3월 초, 원래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좀 상승하리라 봤는데 조금 선제적으로 오르는 것 같습니다. 3월이다 보니까. 오늘 상당히 리튬 가격이 강세를 보였고, 오늘 땡! 지자마자 중국에서 탄산리튬 시세가 계속 폭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10%대 상승, 7%대 상승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다, 리튬 가격이. 당연히 그러니까 2차전지, 특히 그동안 판가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양극재 종목들의 수혜가 될 수 있겠죠. 예전에는 비싸게 산 탄산 리튬 가지고 만들었으면은 이제는 뭐 12월이나 아니면은 뭐 1월 이때는 이미 저가가 형성이 됐잖아요. 이때 10원이었으면 이제 10원으로 만든 양극재가 출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수익성의 악화가 이제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미 여기서 탄산 리튬을 다 매입을 잘 해놨겠죠, 양극재 기업들이. 그 상태에서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판가가 올라가겠죠. 판가가 올라가면 양극재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이윤이 많이 남게 된다. 그럼 이거를 기본적으로 공급하는 리튬 종목들, 이 종목들이 먼저 움직일 것이고, 그리고 양극재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일 수 있겠다. 근데 양극재 종목들 하면 하나 키워드를 아셔야 됩니다. 바로 뭐죠? 대장입니다. 양극재 종목들이 23년도에 대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 있는데 쉬고 있으면 제가 뭐라고 했죠? 후발주들, 엔캠 같은 전액 관련주 이런 것들이 FEOC 해가지고 형님 저도 같이 가요. 근데 형님 제가 주인공이에요 하고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쨌든 엔캠은 후발주라는 거죠.
2차전지 업종에서 절대적으로 양극재의 힘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극재 관련 정보들, 특히나 광물 관련주 이런 거 특히 제가 집중해서 보자고 했는데 그 빛이 이제 슬슬 나기 시작하는 것 같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 이미 이야기 드렸죠. 제가 바이오 얘기했나요? 저 바이오 얘기한 적 없어요. 지금 바이오 축소하고 있지.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렇고 월요일 화요일 계속해서 차익을 이어갔습니다. 어디서요? 바이오에서요. 올라오는 바이오는 굉장히 열심히 차익했습니다. 왜? 매력도가 떨어지니까 다시 사면 되거든요. 기회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데 리튬 가격은 3월 초 다음 주부터 이제 반등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이거에 대한 수혜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당연히 보고 있겠죠. 놓쳤을 리가 없죠, 제가.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의 저가 매수는 내일의 고가 보유. 사실 우리 시장이 어제는 생각보다 많이 강하게 끌어당겼고 오늘은 떨어졌다가 나름대로 세게 당긴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보다는 그래도 반등 열심히 해줬다. 근데 이 배경에는 어제 기관의 힘이 있었습니다. 기관이 막 오전에 열심히 사요. 여기 제가 샷을 준비했는데 이게 어제 상황이거든요. 어제 기관이 막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후에 어느 기점으로 매도가 시작돼요. 이게 바로 차익 실현이 나온 거죠.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제 강제성에 대한 얘기를 슬슬 하게 되죠. 뭐 상장 폐지까지 뭐 밀어버리겠다 이러면서. 그랬더니 그 뉴스 나오자마자 외국인은 사지만 기관은 차익 실현하면서 도망가는 모습. 그 수급이 오늘까지도. 종합지수 올려놨으니까 기관들은 도망치는 거예요. 야, 2월에는 이제 이거 다 팔고 있다는 리스크 가려고 3월에 다시 판짜기 하자. 기관은 이런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봤을 때는 진짜 기관만큼 얍시럽게 투자하는 매체가 없다. 이런 거나 좀 관리 좀 하지 정부에서. 좀 이런 생각도 들긴 했는데 아무튼 시장을 상당히 좀 부양을 많이 했고 이제 상반기 마지막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이 리튬 가격들 포함해서 2차 전지가 제가 1월 중순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2차 전지 이렇게 키워드 하면서 2차 전지가 이제 어쩌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들었고 지금 터널의 끝자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2차 전지의 터닝 포인트가 나왔어요. 그리고 2차 전지가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회가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는 진짜 투자 포인트가 있다고. 점점 매수와 업황을 보는 시선을 강화시킨 거죠. 그거에 맞춰서 우리도 배팅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특히나 다음 주가 이제 아마도 상반기에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세팅해가지고 이번 상반기에 조금 챙겨오면은 큰 조정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큰 조정이 한번 여름이 되기 전에 한번 있을 텐데 요거만 잘 피하면은 이제 하반기까지 여름에 통상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어려움 없이 시장을 극복해서 우리가 올려 챙겨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언제까지? 중간 선거 끝나고 한 2주 정도? 한 11월 중순까지. 이때까지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것까지도 제가 잡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보면은 오늘도 개인만 열심히 사요. 아니 내일이 휴장이고 29일 오늘 PC 발표까지도 있고 이런데 야 이거 매수가 오늘 아침에 또 퍼럭퍼럭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은 열심히 매수하고 기관 외국인은 오늘 어제랑 얼굴색 싹 바꿔가지고 던진다. 근데 어떻게 던지는 거죠? 종합지수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 매도만 걸어놓은 거예요. 위에 매도를 이렇게 쪼르르 걸어놓으면은 개인들이 매수하면서 개인들이 매수해서 땡기는 자. 외국인과 기관은 오로지 비싸게 팔아먹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도 어쨌든 약밥이었는데 그래도 나름 평소보다는 상승 종목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의 흐름과 비교한다고 하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보합인데 500개 상승에 1000개 하락. 1대2 비율이죠. 그러니까 종합지수는 약보합인데 하락 종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보면은 여러분의 계좌는 상당히 마이너스 종목들이 질비했을 것이다. 이게 맞다라는 거. 또 LG 에너지솔루션이 마이너스 건 들어갔다가 기어이 플러스 건 돌렸고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숨고르기 모습. 오늘 봤더니 코스닥 1502 초강세 보였어요. 에코프로 그룹주가 강세 보였구나. 그리고 반도체도 나는 반등했고 제약, 화학 모두 쉬는 모습. 근데 기타 서비스 빠진 거 보니까 알테오젠이 좀 쉬었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화학주가 빠진 거 보니 2차 전지가 식었구나. 전반적으로 2차 전지는 쉬는 모습을 보였지만 제가 얘기 드린 게 뭐였죠? 음극재 쪽은 상당히 좋다고 했습니다. 24년에 2차 전지 키워드는 충전이었다. 이쪽도 나름대로 버티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의 주인공은 양극재였다. 특히 에코프로 그룹주 이 친구들이 LNF도 강세 보였고 코스모도 보였고 다 이게 뭐냐? 리튬 가격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강세를 보인 거죠. 리튬 가격이 상승에 따른 리튬 관련주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강세를 보였다는 거. 이 정도로 이야기 들어보고 있고 이 친구들도 어쨌든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동학기업이나 덕산테코도 후발 전액 관련주로 강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소이브레인도 나름대로 버텼거든요. 근데 오늘 엔캠도 오종강 대표의 콜 옵션 행사로 이제 이거 지분이 늘어나면서 조금 긍정적인 작용을 받을까 했는데 그래도 한번 좀 눌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도 진하게 눌렸다가 나름 반동해서 3.9% 마이너스 그리고 최근 강했던 전고체 테마
이런 친구도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이네요. 어제 강했던 펠베터리도 쉬어갔고요. 2차전지 전반적으로 엄청 좋진 않았고 양극재 기업들 위주로 좋았다. 그리고 음극재가 그나마 좋았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HBM이 쉬어가는 모습. 근데 요거 보면 뭔가 오늘 미국 시장을 암시하는 거거든요. 어제까지도 제가 뭘 봤냐면 엔비디아의 시세를 진짜 열심히 서치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어제도 나름대로 약보합으로 버텼다. 네, 아마 AMD나 이런 친구들로 시작해가지고 HBM 관련주, 인공지능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이 한번 좀 쉴 구간에 다가가지 않았을까. 또 어제 마이크론 빠지다 보니까 그 옆바까지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제 ARM이 안 좋다 보니까 베누스 기업들도 안 좋았고. 그리고 대체 넥스트 칩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질문 진짜 많이 주시거든요. 저는 반도체라고 하면은 그래도 실적이 찍히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또 페미니스트 기업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정부에서 밀어준다 뭐 한다. 결국 그거 테마 아닌가요? 지금 상태로는. 뭐 나중에야 진짜 부각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테마잖아요. 그럴 거면 테마를 할 거면 저는 그냥 2차 전지나 바이오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라고 하면은 저는 실적이 찍히는 게 반도체라고 생각해요. 이런 종목들을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반도체는 굳이 여기서 나간다고 하면 HBM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 HBM이 지금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얘네가 어쨌든 고성장이 가는 그런 섹터거든요. 그런데 팹리스나 지에너스 갈 길이 좀 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사트 쪽으로 상당히 가격이 좋거든요. 그래서 오사트 기업 정도는 여러분이 보시면 어떨까. 다만 뭐 기판이나 뭐 이런 쪽은 좀 별론 것 같고 후궁 정도 PIM이니 뭐니 하면서 좀 약간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CXL도 그렇고 이쪽보다는 진짜로 장비주나 아니면은 뭐 오늘 강했던 OLED주 오늘 오랜만에 뭐 덕산 네오록스나 이런 거 강세 보였다가 눌렸거든요. 이녹스 첨단 소재, ENF 테크놀로지 막 이런 소재 부품단들 다 좋은 모습 보였으니까 이런 종목들 원익 IPS도 그렇고요. 마크 저커버그가 지금 한국 와 있잖아요. 그래서 마크 저커버그에 대한 기대감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에 비해서 또 AI 관련주가 움직이는데 아무튼 OLED 주가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게임주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게임주는 진짜로 그냥 암흑기 구로통이로 가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올라간데도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의료 미용기기 중에서 덴티움이 실적 호조로 올랐다. 근데 이거 실적 호조는 이미 예상이 됐던 거거든요. 역시 정말 그냥 오스템의 빈자리를 덴티움이 잘 채우고 있다. 뭐 이 정도였습니다. 오늘 시장이 그냥 하니까 의료 미용기기주도 시세가 그냥 그랬어요. 로봇주도 많이 빠지는 모습들. 그래서 AI 키워드가 붙으면 상당히 좀 좋지 못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살짝 AI 인공지능에 대한 키워드가 1년 정도 이제 됐는데 좀 식상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HLB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바이오의 강세에 따른 그런 시세를 반영하고 있는 건데 업종 전반적인 상승으로는 이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가 좋다. 이건 좀 올바르지 못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일개 종목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그와 연관된 섹터 정도만 강세 보이는 것 같다. 삼성단도 어제 올렸던 시세 다 뱉어냈고요. 그리고 키트루다 관련된 재료도 식상해지고 있죠. GI 이노베이션 정도 올라갔는데 제가 얘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뭐 그다지 얘기를 언급을 많이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자동차 기업들이 정말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기아차가 상당히 강세 보였고 역시 하나금융도 강세 보이다 마지막엔 좀 눌리는 모습이었어요. 어쨌든 저 PBR주도 저는 계속해서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다음 주쯤까지 조정이 안 나오면 그때는 저도 공략해볼만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기간적으로 시간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다음 주에 조정이 나오면 그건 기회다 가격적으로. 다음 주에 조정을 안 줘도 그 다음부터 저 PBR주도 우리가 관심 정도 가져야 된다. 물론 제가 저 PBR주 엄청 할 것 같진 않은데 저는 철저하게 고PR주를 할 것 같긴 합니다. 뭐 오늘도 받은 게 뭐 LG 엔솔 이거 올라오는 시세 보면서 이제 슬슬 2차전지가 고개를 들겠구나라고 했는데 이제 양극재가 강했던 모습을 보인 것이죠. 이 정도로 좀 정리를 전간판 보면서 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물 시대 보면은 어제는 순매수하면서 시장 올렸고 오늘은 순매도를 했는데도 종합지수가 올라가는 기경을 토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외국인이 선물을 처분하는데 비싸게 처분했어요. 그죠? 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선물을 매도를 치면서 시세를 끌고 내려갔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가지고 있던 상방에 대한 포지션을 이제 정리하는 것 같다. 그래서 3월 중순에 한 14일 정도인데 이때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있거든요. 그런 포지션에 대한 걸 미리 좀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그 결국 이게 뭐냐면 매수 포지션을 좀 청산하는 세력이 있던 게 아닌가 선물 포지션에서. 그럼 이제 이게 매수 포지션을 매도를 쳐서 상환을 해버리니까 어제도 이렇게 차익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점차 외국인이 선물 매수 포지션 빼고 매도 포지션만 좀 남겨놓는 상황. 이러면서 매도 포지션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종합지수가 딸려 내려오겠죠. 이런 것까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하는 풋옵션의 물량도 살짝 있는 정도고요. 특별하게 의미를 두기 힘들고. 그리고 점점 얘기하지만 미국의 기술주들의 조정세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3일에 한 번, 5일에 한 번 나오던 게 이제는 하루 건너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저가 매수세가 상당히 다른 개별주로 많이 빠지고 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우리나라 환율은 그래도 상당히 1336원 좀 부담스럽지만 종합지수 땡기면서 안정권을 찾았고요. 달러 인덱스도 104포인트까지 하는데 이것도 안정권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크로 지표로만 봤을 때는 엄청 뭐 불안하다? 그런 느낌도 아니거든요. 인플레 지표도 그렇고요. 이렇게 안전자산 선호 심리죠, 채권이. 근데 이제 오늘 밤에 PC 지표에 따라서 환율과 이런 원자재 시장 그리고 채권 시장의 흐름이 다시 한번 바뀔지는 그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차트를 한번 볼 텐데요. 에코프로 BM도 요거 어제 윗골이 되면서 여러분 불안하셨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걱정하지 마시라. 에코프로 BM도 이제 많이 쉬었습니다. 제가 에코프로 그룹주를 정말 좋아하지 않지만 에코프로 BM은 진짜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얘가 코스피 이전도 하긴 하겠지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점 잡고서 얘가 이렇게 박스 만들던지 아니면 올라갔다 질질질 새는 모습 보일 거다. 진짜 올랐다가 질질질 샜네요. 그리고 박스 만들었네요. 아직도 시간이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 요번에 에코프로 BM이 올라갔다가 한 번 더 눌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갈 땐 진짜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이번에 바로 가는 것보다는 에코프로 BM도 한 번 더 지금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그 다음에 가면 진짜다. 그건 지금부터 베팅 한번 들어갈 만한 한 거죠. 충분히 쉴 만큼 쉬었다. 그러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잘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에코프로를 보더라도 에코프로도 나름 잘 쉬어줬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바닥 회복하면서 특히나 지금 얘가 리튬 가격이랑 제일 예민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요거를 품고 있고 얘 자체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것도 상장 준비하려면 이제 기업 가치를 좀 올리겠죠.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도 어제 수주 공시가 나오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 에코프로 그룹주였습니다. 오늘 수급도 상당히 좋았고 에코프로 그룹주가 움직이면 2차전지 전반적으로 좀 훈풍이 불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편식 현상이 일어나면 그건 좀 머리가 아파지겠죠. 이 정도 좀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LG에서도 바닥에서 그래도 열심히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고 종합지수를 본다고 하면 이거 뭐 여기서 그래도 아랫골이 달고 이번 주 내내 횡보하면서 버텨줬어요. 이제 다음 주야말로 방향이 조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단으로 온다고 하면은 뭐 그냥 간단하게 2560 그리고 2520 요 사이에 밴딩이 만들어질 각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3%에서 4% 정도 하락이 나올 겁니다. 월요일날 빠지기 시작하면은 한 번에 안 끝날 거예요. 그리고 상단이 나온다고 하면 이것도 반대로 2700 이상은 무난하게 올라가겠죠. 여기 상단까지 뚫으러 가면은 2760포인트까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3월달 내내. 이런 시세의 방향이 한번 강하게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다. 근데 지금까지는 계속 이벤트가 있어서 휴장일 때는 강세를 보였거든요. 항상 강세는 보였는데 요번에는 어떤 흐름 보일지 참 궁금합니다. 저도.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기어이 200일선 지키면서 횡보를 타고 있거든요. 여기서 코스닥 또한 방향이 좀 갈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리튬 가격이 올라주면은 에코프로 그룹주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코스닥이 미친 급락 그런 건 없을 거다. 여기서부터 얘기 드렸죠. 그래서 코스닥은 종합지수는 별로 안 빠지는데 예를 들어서 종합지수는 1% 빠진데 평소 같았으면은 개별 종목이 마이너스 2%만 빠질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그룹주가 버텨주면서 종합지수는 1%씩 빠지는데 개별 종목은 마이너스 3%씩 빠지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거. 혹시 하방으로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 그룹주가 너무 세버리면 수급을 다 시장에서 잡아먹을 것 같다. 바이오는 제가 원래 이렇게 눌리는 거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지만 미국의 바이오테크가 올라가면서 이제는 상방도 열어는 놔야 된다는 거. 마냥 하단만 고집피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을 유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놓쳤어 내가. 왜냐면 올라갔다 다시 내려갔다. 이랬어도 지금 조금 더 비싸게 주더라도 갈 것 같으면 이거에 사주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물론 저는 아직도 내려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뭐 짧으면 추세선 여기 같고 깊게 빠지면 여기 202선까지 하나 포인트, 둘 포인트. 그리고 반도체도 조금 더 눌릴 자리 하나 포인트, 둘 포인트. 이렇게 잡고서 대응을 하면 굉장히 손쉽게 대응이 가능해지겠죠. 자, 뭐 오늘 일중 시세는 다 그냥 비슷비슷했습니다. 똑같이 연동해서 움직인 정도고 그리고 미 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자 이제 기로에 서 있죠. 오늘 PC 발표에 따라서 미증시가 다시 이 추세를 여기서 깼던 거를 엔비디아가 멱살 잡고 올렸어. 근데 오늘 또 PC가 안 좋아가지고 개부를 깼다. 이거는 과연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오늘 PC 잘못하면 깨지면 이거는 살리기 힘듭니다. 반대로 위로 간다. 위로 가면 또 이제 추세 방향 올려가지고 최소한 이렇게 여기까지도 한번 올라가 볼 수 있겠죠. 쭉쭉쭉 이런 식으로. 이거까지 우리가 추적을 해볼 텐데 지금 어쨌든 오늘 평범하게 끝날 건 아닌 것 같은 게 여기서도 아일랜드 갭 떴는데 어쨌든 꼬리의 간섭을 받았거든요. 여기서 꼬리의 간섭을 받은 상태에서 떨어진 거라서 엔비디아 수급발로 탁 당겼어요. 근데 지금은 꼬리의 간섭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진짜 아일랜드 갭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갭으로 툭 빠지거나 갭으로 툭 오른다? 이건 진짜 아일랜드 갭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강력하게 좀 시사를 할 것이다. 여기서 올라간다면 진짜 투기의 힘으로 바바바바바 올릴 수 있고 내려간다면 차익실현 물량이 탕탕탕탕 하고 내려올 수 있다는 거. 이 정도로 좀 오늘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일 휴장일인데 상당히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뭐 예측을 한다기보다는 월요일에 그냥 리스크 관리 해놓은 상태에서
적절하게 뭐 진입할 수 있을 종목의 기관이 오면 진입을 하고,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은 섣부르게 보기보다는 다음 주 한 2, 3일 정도 시간을 천천히 두면서 매집하는 그런 대응을 하는 게 더 좋은 대응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연휴 잘 보내시고요. 일요일날 8시에 저는 오늘 밤과 내일의 미국 시장 체크해서 여러분께 좋은 이야기, 정보, 다음 주의 전략 이런 것까지 얘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요일 8시에 정보를 너무 많이 풀어드리니까 진짜 오시면은 뭐 많이 얻을 게 있으실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연휴 휴식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